최근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란 이 용어가 엄청 화제가 되고 많이 있어요.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일단 그게 도대체 뭐고 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나? 네. 이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예.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배웠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는 배웠어요? 순간 아니 뭐 이게 느낌만 배웠는데 나 모르겠어, 사실. 바로 그냥 돌아가거든요 시선이. 네. 요거 4초는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와서 CBDC. 아 CBDC는 했잖아. 했죠, 예. 그 4촌쯤 된다. CBDC 예. 했잖아. 예.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아셔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 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상화폐 코인이죠. 예. 예. 블록체인 기술을 만든 가상화폐 코인. 앞에 스테이블이 붙잖아요. 스테이블. 안정적인. 안정적이야. 안정적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 뭐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어. 코인 뭐 아무리 우리가 투자해서 많이 돈 벌었다고 그래도 하루에 뭐 30%씩 위로 아래로 빠지니까 아. 이 변동성 이거 가지고 이거 거의 뭐 현기증 날 지경이다. 예. 라고 해서 높은 변동성을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또는 내가 코인에 투자했는데 뭐 한 1, 2등 하는 코인 정도를 빼고 나머지들은 아니 발행자가 어느 날 보니까 파산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맞아. 상장 폐지돼 있고 맞아요. 예. 이거 믿고 여전히 거래할 수 있는 거야? 나 불안함 이거 커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파산도 안 할 수 있고 늘 고정적인 가치가 좀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 코인 중에? 나 그러면 좀 안정감을 느끼겠어. 이런 차원에서 개발된 코인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얘는 가치가 딱 한 곳으로 모여서 변동을 안 하고 또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이건 뭐냐면 제가 1달러를 내요. 네. 그럼 코인 하나를 줘. 그러면 이 1달러를 받은 발행자가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받은 고객한테 받은 돈을 준비금으로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계속 갖고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야, 나 이제 코인 낼 테니까 다시 현금 바꿔줘. 이러면 늘 교환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파산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 발행자가 준비금을 가지고 발행된 코인과 거의 같은 금액의 같은 가치의 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다. 네. 이러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요. 네. 또 하나는 코인을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시세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1달러는 무조건 1코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담보 자산, 기준 자산과 코인의 가격을 그냥 딱 일치시켜 놨습니다. 패깅. 그러면 불안하지 않죠.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예. 그럴 거면 코인을 왜 갖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단. 투자 가치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야. 네, 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불안하지 않게 가치를 딱 정해 놓고 파산하지 않게 딱 만들어 놨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야, 그럴 거면 내가 1달러 갖고 있지 왜 1코인을 갖고 있냐? 요게 이제 중요해요. 사고 팔고 해서 돈 벌으려고 한 거지.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유용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뭐냐?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이 우리가 듣고 보고 맛보고 돈으로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거를 현실 세계라고 하고 예. 가상 자산의 세계로 딱 넘어간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경을 넘듯이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딱 넘어가. 그럼 코인 세계가 유지되는 가장 본질적인 어떤 가치가 뭔지 아세요?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예. 쉽게 말하면 1억 넣고 비트코인을 했는데 1억 4천만 원이 됐어. 돈 벌었죠. 한 번 들어갈 때 코인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익명성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팔았지. 그래 딱 해서 다시 1억 4천만 원을 현찰로 받고 내 계좌에 다시 1억 4천만 원이 들어와. 다시 현실 세계에 나왔죠. 네. 이 순간 내가 4천만 원이 올라간 게 드러나죠. 그렇죠. 이 정도의 노출조차 없는 세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 번 내가 가상 이 화폐 세계에 들어갈 때 빼고 거기에 들어간 이상 그 안에서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익명성이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지. 예. 슈퍼리치들 예를 들어서 뭐 후진국의 좀 이상한 자금들 또는 뭐 중국이라든지 아무튼 당국과 뭔가 좀 껄끄러운 사람들 네. 또 시작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도 가상 세계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나오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지금 네. 김건희 씨가 지금 계속 복구가 왔네요. 그렇죠. 네. 그럼 보세요. 내가 비트코인 하나 샀어. 돈이 올랐어요.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이걸로 다른 코인을 사야지라고 하는 사이에 내 코인이 또 내리고 다른 코인이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등등등 해서 코인 가상 세계 안에서 이게 자산 이동할 때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고 팔고는 딴 거, 투자는 딴 걸로 하되 이 가상 세계 안에서 지금 달러처럼 기준값으로 딱 멈추지 않는 하나의 준거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처음에 가상세계, 현실 세계에서 가상세계로 들어간 다음에 네.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 안에서입니다. 그 네. 안에서 화폐처럼 믿을 수 있는 자산이 하나 필요한 거고 그게 가치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 세계 안에서. 예. 안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수요가 이제 점점 생기게 되면서 이제 그런 걸 개발하게 된 거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환호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뭐야? 미국 달러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하나의 세계로 거의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게 테더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더. 테더 들어보셨을 거라는 얘기는 무슨 태도예요? 네? 대선 때 초면인데. 대선 때 예, 대선 때 준석이가 이준석 후보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USDC 알아요? 그 얘기는 알지. USDT 알아요? 그거 했잖아. 코인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던 맞아. 그 USDT 그 T가 테더예요. 그 T가 태도야. 네. 그다음에 USDC C는 서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2위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 두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든 회사가 하나는 테더고 하나는 서클이에요. 그래. 근데 이제 이 달러 기반 코인 중에서 테더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객이 1달러를 내. 나는 1코인을 받아. 그럼 테더 얘네들은 그 고객한테 받은 그 달러를 가지고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를 맞춰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테더는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달러로 갖고 있어도 되지만 달러도 좀 갖고 있고요. 국채로 바꿔요. 미국 국채. 미국 국채. 국채도 어차피 안정적이잖아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달러도 갖고 있고요. 미국 국채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늘 재산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하는 게 이제 테더. 그다음에 서클은 뭐냐면 국채보다는 다른 발행사인데 국채보다는 MMF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금성 자산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어쨌거나 둘 다 어느 정도 발행량이랑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미국 달러랑 패깅을 시켜놔서 가치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이제 믿죠. 네. 분명히 내가 USDT 테더 하나를 갖고 있으면 이건 1달러야. 내가 USDT 하나 갖고 있으면 이거 1달러야. 네. 이걸 이제 믿어버려요. 믿어. 자,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왜 거래량이 폭발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국 통화가 불안한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 같은 나라. 인플레이션이 막 1000%씩 나버려. 그렇지. 그럼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이 자국 통화 월급이 내일이면 휴지가게 돼.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즉시 달러로 바꾸고 싶어해. 네. 그렇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네.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국의 이 화폐가 등락폭이 너무 심해서 불안하거나 인플레가 심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달러로 바꾸고 싶어한다. 또는 정치적으로 불안해. 미얀마처럼 늘 쿠데타가 나가지고 그렇죠. 송금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차라리 내가 달러로 바꾸고 싶어해. 자, 그런 사람들이 달러로만 바꾸면 되는데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달러로 바꿔줄 수 있는 환전상을 찾으러 40km를 가야 돼. 오케이. 가면은 수수료가 엄청 커. 그걸 가지고 출국을 하면은 또 계좌 동결이 돼. 복잡하죠. 뭔지 알겠다. 그래서 그냥 그 나라에서는 이 달러 기반은 코인을 확 사버려. 그러네. 그러면 달러 환전상을 찾을 필요도 없고 달러 환전 은행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출국만 하면 다른 나라에서 그 코인을 그대로 쓰면 돼. 그러네. 좋네. 예, 이런 어떤 효용성과 편리성 또는 익명성 거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1등, 2등이 어마어마하게 현재 폭증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상식이에요. 네. 여기까지 상식. 좋아. 이걸 몰랐으면 상식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아 이제 상식이 있는 사람. 내가 상식적인 사람이야. 나도 그렇지. 이제 됐죠. 이제부터 근데 상식적인 사람. 왜 갑자기 우리 시장에서 이게 화두가 됐냐? 관심 있으면 그냥 미국 가서 사시면 되지. 지금도 USDT 사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달러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게 유행이야? 그러면 원화 기반으로 만들면 안 돼? 1달러 줄 테니까 1코인 줘 말고 쉽게 말하면 이제 1,000원 줄 테니까 1코인 줘. 100원 줄 테니까 1코인 줘. 좋다. 이거 만들면 안 돼? 좋아. 그래 우리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지. 라고 해서 원화를 베이스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당연히 따라왔겠죠. 왔는데 네. 그동안은 한국은행이 어쩌면 논의의 중심에 있었어요. 뭐 빨리 하자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논의의 중심.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00원을 주고 1코인을 받아? 그럼 이 1코인은 1,000원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중앙은행을 했어. 화폐량을 관리하고
또 인플레이션도 관리해야 되고 환율 전쟁도 해야 되는데 예. 내 수중 안에서 우리나라 통화가 관리돼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1코인이랑 1,000원이랑 똑같아? 그럼 저거 화폐 아니야? 준 화폐성을 띠고 있네? 네. 새로운 화폐가 그거 생겨. 내가 관리해야지. 그것도 내 관리가 안에 들어와야지라고 해서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합니다. 다만 준 화폐이기 때문에 내 수중 안에서 단계적으로 안정감 있게 시장을 관리해가면서 조금씩 열어갈게요. 요렇게 논의가 그동안 진행돼 왔는데 그럴 수 있겠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네.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를 합니다. 뭘? 법안 발의를 하는데 네. 기존에 한국은행이 바라보던 이거는 준화폐입니다라고 했던 그 안정감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시선이 아니라 아니야 이거는 그냥 코인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코인으로 접근해라고 하면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었던 관리하려고 했던 허들을 다 낮춰버린 법안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자가 내가 코인 발행하고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스테이블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본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 법안 발의에 따르면 자본금이 10억이에요. 10억이면 나도 만들 수 있겠네. 나도 하나 쓱 만들어 봐야겠네. 그렇죠. 허들이 엄청 낮아진 거예요. 네. 그리고 돈 없어? 꿔줄게. 신용등록까지도 가능하게. 한국은행이 단계적으로 안정감 있게 가져가려고 했던 시장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의 다른 접근법이 나온 거죠. 이건 그냥 코인이에요. 뭘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빨리빨리 합시다. 지금 달러 코인 날아가는 거 안 보여? 원화 코인 생태계 빨리 만들려면 허들 낮춰서 민간업자들 빨리 참여하게 만들고 각종 핀테크 기업들 참여하게 만들어서 우리 시장 빨리 만듭시다라는 법안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소수의 관이 주도된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이 참여해서 당장 내일 모레 조만간 뭐 한두 달이면 우리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시장이 열리는 거야. 이렇게 시장이 놀래버린 게 이래서 지금 화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놓고 안정감이냐 화폐냐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과 이건 코인이야. 그리고 생태계가 중요해라고 하는 약간 금융적,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시선. 이게 지금 현재 파워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 발의되고 네. 코인 가격이 또 엄청 올랐겠네. 코인 가격이요? 아니 네. 아직 코인 원화 스테이블 아니. 코인. 그냥 다른 코인들. 다른 코인들? 관련 없나 그거는? 아. 코인을 나도 또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 코인 시대가 왔네. 그럼 이제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민주당 법안대로 속도감 있게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방점을 찍는 거죠. 지금 네. 정책 관련해서 현재 시장이 제일 관심이 많을 때라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발 정책이고 어차피 이재명 표 정책 아니야? 그럼 이게 힘을 놓고 빨리 가겠네? 그렇겠지. 그러면 방금 최후 앵커님 말씀처럼 그러면 다른 코인이 값이 오르나?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네.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누구야? 거기가 오르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USDC라고 했던 서클 있죠. 서클 업체가 인기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좀 전에 상장을 했거든요. 상장할 때 불과 열흘도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31불로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게요? 200불이에요. 8배 넘게 주가가 7배 넘게 주가가 뛰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누가 발행하고 그 발행자 옆에 또 어떻게 결제하고 또 누가 참여하고 하는 이 생태계가 다 완성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누가 될까? 그게 이제 핵심이네. 거기에 이제 시장은 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달러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그거랑 똑같은 코인이 나오면 달러의 안정성 더하기 코인의 익명성과 편리성 다 가지니까 그렇지. 세계적으로 활용될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원화 코인 만들면 누가 쓰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넓히는 다양한 정책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케이팝 같은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있는 케이팝 팬들이 뭐 예를 들면 뭐 BTS나 이런 사람들의 굿즈나 이런 걸 살 때 또는 뭐 그분들의 그 뭐 어떤 그 한정된 자산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요새 NFT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살 때 원화 코인으로 결제하게 만들면 우리도 활용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또 국내에 들어와서 수입을 얻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거 원화로 받아서 달러로 또 환전해가지고 수수료 내고 자국은행으로 보내고 몇 달 있다 결제 받느니 차라리 원화 코인으로 줘요. 그러면 차라리 원화를 직접 받는 것보다 나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코인 시장이 열려가면 어떤 생태계가 열릴까? 여기에 이제 또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몇 개만 알려주세요. 카카오 같은 데가 하지 않겠어? 그래서 주목받는 맞아? 게 카카오페이입니다. 진짜로?
페이 야, 내가 감각이 있네. 이따가 또 이 방송 보고 카카오페이 사자 뭐 이런 건 아니, 아닌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 와, 그래? 코인은 내 코인 관련한 어떤 월렛 지갑에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 물을 샀어요. 그럼 내가 원화 코인으로 결제하고 싶어. 이 결제망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코인과 현물을 결제하는 그렇지, 망. 그렇지. 망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페이 시장입니다. 페이 시장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 카카오가 앞서가고 있기도 하고 네이버도 있고. 네이버 페이 등등 어쨌거나 그래서 이 페이 시장이라든지 이 결제망을 그거 결합시켜버리면. 결합시킬 때 누가 과연 수혜를 볼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이 생태계가 어떻게 완성될지 지금 민간이 재빠르게 지금 아이디어를 굴리고 그래. 야 지금 민주당이 한단다 우리 시장이 열린단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우리 어떻게 와. 참여할까 이렇게 지금 시장이 그래서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아주 그냥 이제 거칠게 표현하면 네. 한국은행이 네. 가상 시장에서는 민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와, 화폐는 만들었는데 거의 화폐가 한쪽으로 이제 그 화폐를 내고 코인을 받잖아요. 그럼 그 화폐는 어디가 있어요? 그 발행자한테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발행자한테 가 있고 그거와 이 코인이 거의 가치가 맞는데 네. 맞잖아요. 근데 한국은행 예를 들어서 환율 때문에 환 전쟁을 막 하고 있어. 환 전쟁을 막 하고 있어. 달러를 지금 막 산다든지 아니면 원화를 막 산다는 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 흐름이 맞아져야 전략이 통하는데 이거랑 맞지 않는 다른 쪽에서 원이 존재하고 있어. 이걸 걱정하는 거고 또는 저쪽에서 원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원의 가치가 무너지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인기가 많아지면 원을 많이 시장에 있는 원을 많이 땡길 거 아닙니까? 네. 또는 뭐 생각보다 어느 순간 무너지면 갑자기 원이 풀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나의 환율 정책, 통화 정책에 쓸데없는 바이어스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한국은. 두렵겠네 실제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이 모든 현대 자본주의 시장의 중심은 사실 은행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을 처음에 발행해서 은행이 돈을 딱 받아요. 그거 가지고 은행이 신용을 창출하면서 돈을 유통시키는 게 자본주의의 그야말로 그냥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예.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은행에 맡기질 않고 그냥 코인으로 바꿔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주요한 수익원이라든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여러 역할들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와, 이건... 그러면 시스템이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우리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우리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일 수 있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겠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가자는 게 한국은행 입장이고 그건 당신들이 화폐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규제하고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고 그냥 코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시장으로 달려가는데 생태계를 구성해서 또 다른 한국의 산업이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K금융에 어쩌면 시발이 돼서 이게 원화 시장, 이제 달러 시장은 미국이 잡고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한국이 모델이 돼서 모델을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 할 일 많아요. 열린 마음으로 이 시장을 보십시오. 이 시선이 지금 현재 파워게임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변화가 될 수도 있는 너무 중요한 나중에 이슈네. 뭐 월급 같은 것도 코인으로 받게 되고 뭐 이러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코인으로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